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노동이 인간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이죠. 현미예수님, 더 쉬운 사회교리 세상의 빛 진행을 맡은 가톨릭신문 이소영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이주영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교리를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부터 이제 사회교리의 노동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노동사무위원회 있잖아요. 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노동편 첫 시간이므로 전반적인 한국의 그 노동 상황을 살펴보고요. 한국의 경제 상황과 노동 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고용 환경, 노동 시장의 긍정적인 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른바 세계적으로 30, 50 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철강, 조선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이라는 것이 강점이죠. 그리고 내수 시장이 약하지만 제조업과 수출 이런 것이 강해서 그만큼 이제 어떤 성장, 경제의 어떤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 한국 경제의 저력 장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지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부정적인 지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정적인 지표들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2년에 대선 출마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저녁에 있는 노동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멋진 말이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것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어떤 이상이 한국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별 연간 노동 시간을 보게 되면은 독일 같은 데가 몇 시간일까요? 예, 137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17위권에 있는 일본도 1700시간 정도입니다. 근데 한국이 2200시간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많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로 인해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높은 수준의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라마다 고용 사정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으로 물론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들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결국 가늠하는 것은 회사가 크냐 안 크냐의 여부, 그 다음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여부,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이 표를 봤을 때 A와 B의 C의 공통점이 좋은 일자리인 겁니다. 근데 그게 D인데 7.4%밖에 안 되죠. 근데 A, B, C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이 영역인데 26.4%입니다. 여기는 대기업도 아니고 한마디로 비정규직이고 노동조합도 없고 굉장히 일자리가 불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대기업 그리고 정규직 이러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 벽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 기관마다 통계는 다릅니다만 적어도 통계청 가장 공신할 수 있는 그 도표를 봤을 때 약 32.68%에 달합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비정규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규직과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100이라고 했을 때 연도별로 이렇게 비정규직의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거의 5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정규직 사원이 200만 원 받을 때 비정규직은 100만 원 받는다는 소리죠. 문제는 이런 것이 여성, 저학력자 이런 사람들에게 두드러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차별받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이 54%가 넘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학력일수록 이제 비정규직일 확률이 크고요. 한마디로 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일자리가 불안한 현상에 더 많이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밖에 또 부정적인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를 더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산재 사고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2018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는데 사망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2,142명이고요. 산업재해자, 한마디로 질병 사망, 사고 사망자가 10만 2,305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 같은 게 높잖아요. 근데 산업재해도 OECD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10만 명당 10.8명인데 평균 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위험한 일을 다른 회사에 맡긴다는 얘기. 예, 맞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 구조, 사업성 여러 가지를 봐서 어떤 특정한 일을 외부에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맡기는데 위험한 일을 맡긴다는 것이고 그 위험한 일을 결국 하청기업, 즉 조금 더 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결국 그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망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한국 노동 현실은 이제 근로시간도 길고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간의 차이도 심하고 또 위험의 외주화로서 오히려 대우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잘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죠? 네, 이 간추린 사회교리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이 612쪽에 달합니다. 근데 그게 이 책이 말이죠. 58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64개 항이 노동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거기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자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가 뭐 인권, 그 다음에 공동선, 그 다음에 보조성이라든가 뭐 연대의 원리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이 간추린 사회교리가 얘기하는 것은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자들의 권리, 그리고 노동자들의 연대성, 그 안에서 어린이, 여성과 같은 약한 사람을 이렇게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노동이 인간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이 노동보다 귀한 것이고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타까운 건 말이죠. 너무 이렇게 사람, 노동 이런 게 한마디로 이 자본과 이런 모든 것에 종속되어 있고 한마디로 상품화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사회교리는 그 안에서 뭐 자본주의라든가 뭐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과 책임을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노사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어떤 그 존엄함이 지켜져야 된다. 노동이라는 것이 상품과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람의 인격과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회교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이 보호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사회교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해 봤는데요. 노동이 인간보다 귀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가톨릭신문 유튜브 채널 구독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